다음은 이제 Q&A인데요. 자, 주주총회가 다가오다 보니까 결산 이사회를 언제 해야 되냐, 그리고 감사전 재무제표를 언제 내야 되냐에 대한 문제 질문이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제 주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결산 이사회를 먼저 해도 되냐라는 의미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부장님 답변을 좀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석도 재무제표 하나죠. 예, 재무제표 하나인데 뭐 결론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이사회가 그 핵심인 거죠. 이사회. 그래서 뭐 내용은 솔직히 뭐 다시 돌아가면 뭐 6주 전에 초과하여 결산이 있을 때 이건 좀 많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교체하고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고 뭐 감사인 증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어.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뭐 이렇게 했다. 그거는 그냥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거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전 재무제표의 제출. 그 감사를 하면 뭐 대부분 동일한데 약간 숫자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 어차피 회사의 작성 주체는 그 정관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예, 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대표이사가 이제 회사에다가 감사한테 등기 감사한테 제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사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이사회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하고 하는 주체가 대표이사이고요. 근데 그 대표이사 그 내용이 결산이사이고 그리고 감사전 재무제표는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이 회계를 감사받기 전에 회사가 감사인에게 자기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그거를 감사받는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사회가 없어도 대표이사는 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죠. 대표이사가. 어. 근데 보통 두 개를 같이 하죠. 근데 뭐 주석이 없는 상태라서 먼저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본인이 책임만 지면 돼요. 근데 그닥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닥 문제가 결산 이사를 조금 먼저 개최하고 감사님 뭐 그닥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주석을 완료하여 뭐 하는 거는 뭐 만약에 미비돼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결산 이사를 먼저 개최하고 감사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따로따로 해요. 근데 통상은 같이 이루어지지만 따로따로 주체가 다르고 의무가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전 결산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한이 감사 전 재무제표는 감사 필드 감사 전에 하면 되는 거고 결산이사회는 뭐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죠. 예, 언제든지 결산이사회는 뭐 결산 안 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도 있죠. 그 제출할 수도 있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결산이사회의 그 30% 변동,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이라든지 손익이 30% 변동이 됐을 경우 적자가 흑자가 됐을 때 30% 미만이라도 적자 흑자 됐을 경우에는 30% 변동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변동 공시의 기준이 결산 이사인 거고요. 그럼 그 결산 이사의 거래소에서 바라본 최소 마지노선은 어, 주총 2주 전입니다. 이 2주 전은 아까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총 소집 공고 주총 소집 공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총 소집 공고를 2주 전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주총 소집 공고에 재무제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재무제표는 결산 이사를 끝난 재무제표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 앞단에 결산 이사 끝나기 전에는 당연히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주 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주총 소집 공고에서는 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늦게 재무제표가 확정될 수 없다고 보는 거고 그 사업 보고서는 요건 2주잖아요. 사업 보고서는 주총 일주일 전에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총 일주일 전에 공시를 하는 사업 보고서에는 감사 보고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 보고서가 첨부가 되려면 그 전에 일주일 전에 기타 경영상의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 제출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나올 것 같다. 못 나올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뭐 기타 경영 사항으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는 공시를 먼저 하고 법정 기한까지 좀 연장을 하는 겁니다. 어?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또 다른 면에서는 그 감사보고서는 결산은 3월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기한은 거의 3월 31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앞에서 사업 보고서는 3월 뭐 일주일 전에 공시를 하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뭐 지연 제출을 해가지고 버티면은 지연 제출을 할 때는 당연히 감사인의 확인 도장이 필요하겠죠. 아, 그걸 제출하고 그다음에 법정 기한 3월 30일까지 좀 빨리빨리 해서 감사 보고서를 받아서 감사 보고서 공시도 하고 사업 보고서도 공시를 하고 주총도 끝내고 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을 할 정도면은 미리 사전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기업들은 보통 3월 32일까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기업들은 3월 31일이 넘어가면 이 일부터 관리 종목이 편입이 되고요. 편입이 되고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지연이 돼. 관리 종목 편입 지연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한 기업은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온 경우가 물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없다. 이런 거 내면 대부분 감사 의견 거절이나 한정이 좀 많이 나오죠. 한 80%? 엄청나게 다 이게 그렇진 않은데 한 80%는 대부분 적정 이외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오늘은 이소페타시스 이슈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Q&A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뿅, 뿅.